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수원 공동체 라디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업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보냅니다. 오전 8시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부터 9시 로라의 톡톡톡, 10시 수수한 FM에서 함께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깝죽이 MC 더 맥스를 좋아하는 아이, ADHD 밴드 리더, 다람쥐, 별이 언니, 이쁨솔, 콩순이, 미소 천사, 배려의 아이콘, 겹겹이, 음악 심리 치료사가 꾸민 아이, 아버지의 영원한 우리 아가, 그렇게 별이 된 아이들과 선생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첫 문장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로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조차 사치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약속했나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행복학교는 두 분 초대 손님을 모시고 10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음악 듣고 시작합니다. 잊지 않을게. 김민옥이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분 초대 손님을 모시고 지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무겁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서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초대 손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세월호의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장학사로 근무했고 2년 전에 시흥 장국고 교장에서 퇴임하고 현재는 중학교에서 위기학생 상담 및 하고 그다음에 수원 아랑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지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단원고에서 위기상황 종합지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단원고로 오는 모든 외부 전화와 요구를 받아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과 사망한 학생 장례 지원, 그리고 단원고의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와 필요를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고요. 안순억이라고 합니다. 4.16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저는 당시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장학사로 일을 했었고요. 단원고 비상대책팀에서 정말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로 했던 일은 이제 언론을 담당을 해서 단원고라든지 그때 상황을 외부로 알리는 일, 그 다음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각종 상황들을 단원고에 계시는 선생님들, 학생들, 그다음에 단원고에 상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냥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 4월 16일 날 제가 그날 그 미국 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배가 침몰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별탈 없이 구조되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비행기를 탑승을 했는데 이제 내려서 보니까 정말 끔찍한 장면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냥 딱 내려서 그 맨하탄으로 들어갔는데 맨하탄의 그 대형 건물의 전광판에서 막 한국 학생들의 그 생존 학생들의 인터뷰가 대형 전광판에서 막 흘러나오면서 그런 정보들을 그 낯선 거리에서 보는데 뭔가 발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을 받고 그냥 바로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달려왔다는 그 기억이 그날의 기억입니다. 네, 미국 출장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상당히 황당하면서도 어이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자, 그래도 이제 누군가는 그 현장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당시에 가장 판단을 빠르게 했던 분이 이성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팽목항도 중요하지만 단원고 그리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총괄 지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당일 이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님과 함께 직접 차를 몰고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갔었어요. 체육관에는 교육부, 경찰, 해양수산부 등 각종 국가기관이 나와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많은 인력이 내려와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현장은 사고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원고도 현장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단원고에는 1학년, 3학년 재학생도 있고 수학여행을 갔던 2학년 학생 중에는 생존 학생도 있고 그렇죠. 사망 학생도 있고 또 실종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단원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있었고 사망하신 선생님, 실종하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요구와 필요를 단원고 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일 로테이션 되는 지원 인력이 나가 있기는 했지만 그 지원 인력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문적으로 지원팀을 꾸려서 학교에 상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직접 거기에 나가게끔 됐습니다. 네, 지금에야 우리가 돌아보고 조금 여유롭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단원고도 혼란 그 자체였죠. 한 학년 300여 명의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도 함께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다들 1학년, 3학년 재학생들도 그렇고요.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때 밤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들었어요. 네. 자칫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방송실을 뛰어다니면서 안정시키려고 애쓰던 이성 선생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방송실 앞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상황 기억나시는지요? 예, 많이 기억나죠. 근데 그 장면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사고로 하늘로 보낸 가족과 친구들의 분노, 슬픔, 트라우마가 한 곳에 모이는 곳이 단원고였었어요. 그렇죠. 심각한 트라우마가 평범한 사람을 갑자기 변하게 하는 상황을 수시로 목격했고
그분들의 분노와 슬픔에 공감했기 때문에 매일 울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단원고에 파견 나가 있는 기간 동안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었어요. 1, 3학년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수학여행 간 학생과 학부모 요구가 달랐고 같은 2학년이라도 생존학생과 실종학생, 사망학생 학부모 요구가 달랐어요. 그리고 각 그룹의 요구는 너무 절실한 거였는데 그렇죠. 그에 대한 대응은 많이 더뎌서 참으로 힘들고 안타까웠었습니다. 네,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우리 이성 스님께서 추천하신 곡입니다.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듣고 다시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일은 세계적인 탑 이슈였어요. 우리 안순옥 스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한복판에서 전광판에 나타날 정도로 대단했던 그러한 불행했던 소식이었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이 대단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총괄했던 분이 또 안순옥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마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날의 연속이었을 텐데요. 안순옥 선생님, 당시 얘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세계적인 탑 이슈가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선진국에서 바라봤을 때 후진국의 전형적인 후진국의 참사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는 일도 참 쉽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언론을 총괄했던 곳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대본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본부가 있었고 저는 이제 단원고에서 주로 국내외 언론들을 상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에 집중해 있었던 상황이었고 뭐 어떤 작은 정보도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렇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었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자꾸 자극적인 기사를 원하는 언론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사들이 사실 단원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후 수습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오보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선별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건데요. 근데 뭐 비교적 좀 차분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 감정 상태가 워낙 출렁거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죠. 언론을 대응하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잘못한 일도 여러 개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내 언론도 그랬지만 해외의 거의 모든 유수한 언론들이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시아에는 유럽 언론들이라든지 미국 언론들은 우리나라에도 특파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일본에서 그렇죠. 특파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 계시던 특파원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특히 단원고 상황을 매우 관심이 있어 하셨고 거기 그 언론 취재 요청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이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가를 느끼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그분들의 언론 취재진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능력이 다 달리기도 했고 또 제 외국어 실력의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최대한 그분들한테 참사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은 지금도 있습니다. 네, 해외 언론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국내 언론에서 좀 자극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독이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런 언론들을 상대를 하면서 고마웠던 일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단원고에 잭슨 목련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할 때 단원고에 바로 그 미국 목련화 잭슨 목련하고 성조기를 함께 보내면서 애도의 뜻을 남겼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안순옥 선생님이 일정 부분 어떤 그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근데 아까 취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걱정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근데 대다수의 취재진들이 그 당시 아픔에 공감하고 그분들 참사를 원인과 그다음에 이후 대응을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조의 저 언론을 보도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내 언론, 해외 언론 할 것 없이 기자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분 그 진심이 깊은 언론인들에 대한 존경심도 그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이건 나라의 특성이라 그럴까 약간 이렇게 대분류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국내 언론들이 주로 이제 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도를 마구 쏟아냈다면 해외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제가 봤을 때 유럽 언론들은 특히 뭐 르몽드를 비롯해서 BBC를 비롯해서 이러한 언론들 그다음에 약간 그 중소 언론들도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그 언론들은 와서 유럽 언론들은 계속 그 사람을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참사를 당한 사람들의 아픔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제 한국 사회에는 그러한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형태의 사람에 주목하는 경향성을 가졌다 그러면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냐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원인과 그다음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시스템에 주목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워낙 그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선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서 그러는지 일본은 그 참사에 어떤 매뉴얼로 한국 사회가 대응하느냐 매뉴얼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매우 집요하게 취재를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면서 야 그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이러한 특성들을 다르게 갖고 있는구나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참사 중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잭슨 목련이라고 작은 묘목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그 목련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고 또 봄마다 새로 태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다낭고에다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당시에 그래도 그 우방 국가의 수장이 오셔서 그러한 위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단원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한 감사의 메시지조차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러한 우방 국가의 그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서둘러서 정식으로 식재를 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한국의 단원고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단원고 교육 주체들이 매우 감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당시에 언론들이 매우 자세하게 보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아까 그 국내 언론들 중에서 일부가 매우 자극적인 기사를 가지고 이제 그 관심을 받으려는 일종의 그 황색 저널리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이제 어느 언론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날 어느 학생이 생존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기자분들 좀 말려달라.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대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취재에 도움을 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는 너무 그게 싫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되게 제가 굉장히 분노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다가 언론 기자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정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언론을 이러한 것을 언론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불편한 느낌들을 제가 갖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그 기자님께서 그걸 수용해 주셨던 그런 아픈 기억도 동시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일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또 두 분께서 그것을 잘 중심을 잡아가셨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안순옥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곡인데요. 오늘 선곡들이 대체로 좀 차분한 내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에이시 아일랜드의 I Remember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당시 두 분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 파견됐던 분들이 한 100일 정도 단원고에 파견되어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기억나거나 이런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가슴 아픈 기억이 너무 많지만 민감한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좀 보편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사고 당시에 이제 생존한 학생이 선생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친구가 사망하는 장면을 회고하면서 너무 괴로워했던 장면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납니다. 이 학생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때의 트라우마를 잘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와 관련해서는 사랑했던 자식을 단원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며 자녀가 공부했던 교실 앞에서 오열하시던 학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함께 소리 죽여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고 한 7, 8일 정도까지는 사망한 학생을 실종한 학생이죠. 실종한 학생을 배에서 찾았을 때 그 학생의 신원을 단원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하셨어요. 자신들이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의 부검을 확인하는 일이 너무 힘든 선생님께서 자식을 잃은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의 부검을 확인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호소했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들도 그때의 트라우마를 잘 치료하고 건강하게 교직 생활하시기를 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성 선생님도 약간 목이 잠기시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일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관찰했던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직 남아 있는데요. 당사자 분들께서는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순옥 선생님 또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혀질 수 없는 어떤 한국민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성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그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 올려주면서 장례를 치를 때 매일 아침에 노제를 앞에서 치르잖아요. 그렇죠. 현관 앞에서. 예. 그럴 때 그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창문은 꼭꼭 걸어 잠궈 놓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오열 그다음에 사진이 교실로 들어갈 때 그 장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꿈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어느 어머님께서 교실로 들어가셔서 아이 의자를 이렇게 앉았던 의자를 이렇게 손으로 막 어루만지면서 저 시퍼런 바닷물에서 건져 올린 내 새끼를 저 시뻘건 불구덩이에 어떻게 집어넣느냐고 하시면서 오열을 하시는데 그 대비가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내 아이만 지켜서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라고 그 명제가 너무너무 선명한 구체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가까이 단원고에서 바라보니까 그 생존 학생들, 그다음에 단원고에서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아픔들이 저는 여전히 당시에도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데리고 간 것이 학교고 선생님들이 인솔 했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죄인처럼 숨도 못 쉬고 사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불편함들도 동시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 그 교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던 어떤 숭고함들을 오히려 그러한 참사를 통해서 느꼈다고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을까요? 당시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승무원은 한 분도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다 탈출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무원들 중에서도 약간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희생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배 침몰 소식을 들으면서 전부 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셔서 다 생존을 하셨고요. 일반인 승객들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생존을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250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실제로 이제 14분 중에서 12분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분께서 희생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라든지 저희가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지켜보면 모든 사람들이 막 살려고 뛰쳐나올 때 선생님들이 위에 계시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한 죽음 앞에서 어떤 찰나의 판단이잖아요. 누군가를 살려고 뛰쳐나올 때 누군가는 구하려고 죽음의 길이 빤히 보이는데도 뛰쳐내려가셨던 그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직이 갖고 있는 어떠한 숙명적인 숭고함들,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러한 선생님들의 힘이 그래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육을 지탱하는 그 든든한 디딤돌의 힘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 정도는 한국 학교와 한국 선생님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보내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시 사망한 학생들을 위한 장례는 물론이고 또 이제 단원고 생존 학생들을 위해서 단원고에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일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자발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정혜신 박사님, 조벽 교수님 같은 분들 전문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주로 담당했던 일은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전화도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게 욕설과 비난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화를 묵묵히 받아내 주신
자원봉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로 편안하게 가도록 장례를 지원해주신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참 많으셨었어요. 진도 팽목항까지 왕복 거리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매일 안산에서 출발하는 그 버스를 타고 팽목항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당시에 참사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 참사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한국 사회의 따뜻함은 또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금방 이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전화했을 때 그거 지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간단한 일에서부터 아까 정혜신 박사님처럼 그런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로하는 일들 그런 그 진심들이 모여서 그나마 그 상처의 일부를 쓰다듬고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당시에 그 마음을 내주셨던 한국 사회의 모든 그 분들이 여전히 그게 한국 사회의 힘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세월호 아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선생님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빚으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월호 이야기는 저도 이제 잘 못하는 편이고 특히 학생들이 그런 어려운 장면에 처해 있을 때는 상당히 울컥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이태원에 그 불행한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빚을 갚아가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의 책임을 학교나 교사 또는 당사자에게 묻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왜 젊은이가 그 시간에 거기 갔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때 기억을 되돌리면 교육부는 국가 기관 교통망이 안전하게 운항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다 단원고에만 물었어요. 그런 행위가 또 반복되는 게 그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강릉에 체험학습한 학생들이 숙박업소에 가스 중독이 일어나서 사망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또 체험학습을 보낸 학교의 책임을 물었어요. 이렇듯이 우리 사회의 안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책임을 묻고 엉뚱한 곳에 자꾸 그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근원인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해결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순옥 선생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월호 참사 다 까놓고 말하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기업의 탐욕이 으뜸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이 뒤를 이을 겁니다. 그 책임.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책임으로 돌린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그 이제 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사회가 빚을 진 게 있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원인이었던 기업이 저렇게 그렇죠. 무리한 탐욕을 벌이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한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한 그 기업의 무리한 탐욕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정부 무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국민이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로 정착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시민사회의 정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겁니다. 학교도 교육도 당연히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근간에는 여전히 뭐 이걸 감성적이라고 좀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을 4월 16일이 되면 힘들지만 다시 소환하고 그분들 희생 유가족 분들의 말씀을 다시 청해 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를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때 그런 시스템과 문화가 그래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인의 악기상점이 부른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또 우리 안순옥 선생님께서 또 특별히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제 책상에 지금 기억하고 행동할 10년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라는 이제 달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펼쳐보는데요. 4.16 재단 참사가족협의회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보니까 4월 16일 오늘이 김초원 선생님 생신이에요. 위험 앞에서도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챙겼던 단원고 선생님들 명복도 같이 비는데요. 우리 스님들 마음이 어떠신지 앞으로 바람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로 하늘나라의 별이 된 분들이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를 겪은 모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서 아픔을 딛고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저는 그 세월호 참사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으로 사는 일이 참으로 무겁고 무거운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김초원 선생님 명복을 다시 빌면서 저는 지금 또 떠오르는 분이 남윤철 선생님이십니다. 그 2학년 6반 남윤철 선생님이신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앞에 일반에서부터 앞에 반은 조금 생존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뒤에 반은 뭐 7반, 8반, 9반, 10반은 한 반에 한 명 내지 2명 정도만 생존을 했거든요. 근데 2학년 6반은 뒷반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인가가 생존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남윤철 선생님이 이제 모두 이제 그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럴 때 이 남윤철 선생님은 뛰쳐 내려가서 아이들을 팍 대피를 시키셔요. 대피를 시키시고 정작 당신은 못 살아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생존한 아이의 글을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요. 남윤철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남윤철 선생님을 본 아이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남윤철 선생님 물이 막 차오르는데 남윤철 선생님이 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발을 손으로 받쳐가지고 빨리 올라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마구 지르시면서 아이들을 올려 보내놓고 그래서 애가 선생님은요 하면서 이렇게 딱 뒤를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살리고 당신은 가신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정부가 버리고 기업이 버리고 모두가 버리는 그때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뛰쳐나올 때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이들 곁을 지켜주신 그 선생님들의 그 숭고함은 저는 평생 잊을 수 없고요. 그분들을 추모하는 일이 한국 사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정말이지 선생님의 힘을 믿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교육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걸 단원고의 세월호 선생님들이 증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국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오늘을 기억해야 할까요? 2014년 4월 16일 어떤 사람들은 빨리 잊으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신문은 2023년 사설에서 세월호를 기억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곡으로 타이타닉 라스트 신 OST를 들으며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과 약속 행복학교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